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능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또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제 보복 공습을 이란에 가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시큐리티 뉴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코이 비행장을 에이테크햄스 미사일로 공습했다, 폭격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상황이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가 거의 조 단위가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멀리 보내서 투플랩 160 블랙잭 폭격기, 그리고 백파이어 폭격기 등을 만드는 그 공장을 또 때려버렸어요. 버섯 구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푸틴 스트레스 엄청 받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이후 이란에 대한 보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이란이 전면적인 공습 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은 물론 중동 전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곧바로 보복 공습을 준비했지만 미국의 만류로 이를 두 차례 연기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지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4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 5명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14일부터 연속으로 전시 내각 회의를 열고 보복을 결정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만류로 공습이 연기됐다고 전하면서 강성 우파와 연정으로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파들의 압박 때문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7일 주례 강요 회의에서 영국, 독일 외무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히며 그들이 다양한 제안과 충고를 했고 그 충고에 감사하지만 이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란 지도부와 핵시설,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중동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친이란 민병대 간부들에 대한 타격이 가장 가능성 높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4월 17일 복수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해공군을 동원한 홍해 이란 상선 보호작전은 물론 시리아 주둔 쿠두스군 병력 철수, 국가 지도부 일부 방공호 대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최근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의 6월절 발언을 놓고 보복 공격이 정말 6월절 이후에 벌어질지 아니면 그것이 기만술인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보복과 관련한 중동 지역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절을 편안하게 보내게 하고 싶다라고 할레비 총참모장이 이야기를 했죠. 6월절이 4월 22일에서 4월 30일까지. 그러면 이 할레비 참모장의 말을 신뢰한다면 4월 30일 지나서 5월 초에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것도 페이크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4월 30일까지는 보복 공격이 없을 거야. 그러면 좀 쉬자. 뭐 이렇게 방심을 준 후에 그리고는 이제 6월절 끝나기 직전에 보복 타격을 해버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보복 공습하지 마라. 전 세계 유가 뭐 문제가 많죠.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두 번이나 공습을 하려고 했던 것을 스탑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캐머런, 과거 총리를 했던 지금 현재 외무장관이죠. 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많은 충고를 했는데, 충고는 고맙지만 이 보복 공격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게 맞겠죠.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그래서 이제 이 이란 지도부는 지금 벙커에 들어가 있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동안 6개월 동안 이 후티를 시켜서 이스라엘
관련된 상선들을 계속 공격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역으로 이란 관련된 상선을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벨만데브해 홍해 입구 쪽에 이란이 자기들이 구축함이라고 부르는 뭐 초계함 정도 사이즈 그걸 지금 보내서 이란 상선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르6 호위함 보내서 그거 격침시켜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보복 방법과 시기는 이스라엘이 결정한다. 가장 확률 높은 것은 5월 초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4월 말에 방심하고 있던 차에 그냥 때려버리는 이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린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잔코이 공군기지 공격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S-400 방공미사일 한 개 포대가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고 항공기와 군수물자가 상당량 소실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역시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6일 야간에 실시된 크림반도 북부 잔코이 공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작전으로 해당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S-400 방공 시스템 한 개 포대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4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잔코이 공군기지에 최소 2발의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여기에 피격된 러시아 항공우주군 S-400 방공포대 하나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하며 기지에서 촬영된 S-400 잔해 사진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포대는 5대의 미사일 발사대와 1대의 통제 차량, 3대의 레이더 차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쏟아진 자탄 세례에 포대의 모든 구성 요소가 피격돼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S-400 외에도 해당 기지에 주둔 중이던 제27 혼성 항공사단 예하, 제39 헬기 연대의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는 물론 기지의 탄약창과 물자 야작장도 피격돼 대량의 탄약이 소실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피격으로 입은 손실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코이 공군기지에 대한 타격작전 성공 소식을 전하며 해당 작전에 참여한 부대를 치하했는데요. 아무래도 17일 체르니우에서 있었던 러시아군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 범죄, 잔코이에 대한 푸틴의 분풀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잔코이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S-400 포대가 초토화됐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아까 아침에 보내드렸던 그 동영상에서 이 사진 보여드렸었죠. 나사가 전 세계의 산불 감시 등을 위해서 여론을 추적하는 이 위성을 띄워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여론이 기지 위쪽에 북쪽에 5개,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6개의 큰 여론이 발견되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또 치명적으로 공격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여기에 공격을 한 미사일은 최소 2발의 에이테킴스 미사일 미국이 준 거죠. 블락 1 같은 경우는 165km 사거리 그리고 블락 1B 같은 경우는 300km 사거리. 근데 이제 블락 1 쐈겠죠. 뭐 한 140km 거리 되니까. 블락 1은 수리탄보다 좀 더 강한 위력의 자탄 900개가 내장되어 있어요. 축구장 2개 면적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뭐 그런 그 미사일인데 그걸 여러 발 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코이 공군기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인데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격 헬기, 기동 헬기 이런 헬기 부대도 있었고 이 로스토프 나노드 지역에서 해안선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 그 물류들, 보급품들, 이 헤르손 남부 또 이 자포리자 남부 이 지역에 보급해줘야 하는 이 보급물자들 다 여기 이제 잔코이 기지에 야적 적재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S-400 방공 미사일 이 S-400 방공 미사일이 한 개 포대 가격이 10억 달러가 넘죠. 1조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에요. 그게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 S-400 미사일은 발사대가 여기 지금 보이는데 이 발사대가 5개의 발사대가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이렇게 야전에 전개되어 있었고 2대는 주기장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차가 되어 있는 것조차도 파괴됐다라고 워싱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차량 3개 박살났고 통제 차량 박살났고 발사대도 다 박살났고 그러니까 10억 달러짜리 이 미사일 한 개 포대 완전히 그냥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파되었고 그리고 헬기 다수의 헬기들 그리고 지금 이 6월 대공세에 사용할 수많은 탄약들 유폭이 엄청나게 일어났으니까 그 탄약들까지도 많이 파괴됐으니까 정말 뭐 10억 달러가 훌쩍 넘는 손실을 보았다라는 건데 이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7일 오후에 국경도시 체르니우죠. 북부 지역의 국경도시 그 체르니우에 러시아가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쏘고 그리고 공대지 순항 미사일 쏘고 해서 민간인 거주구에게 오직 민간인만 있는 민간인 거주구에게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80명 넘는 순수 민간인이 사상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푸틴이 정말 열을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러시아 본토에서 발생했는데 역시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 내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에 우크라이나가 표적을 전략시설로 바꾼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폭격기 공장을 드론으로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4월 17일 오전 10시 러시아 내륙 카잔 지역에 있는 고르브노프 카잔 투폴레프 항공기 생산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해 폭격기 생산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러시아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4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1100km 떨어진 카잔주 볼가강 인근의 고르브노프 카잔 투폴레프 항공기 생산시설에서 발생했는데요. 해당 공작은 오전 일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습적인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장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뒤 연기가 치솟았으며 소방차들이 공장으로 대거 출동했다고 전했는데요. 공장에서 폭발음이 청취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 공습 경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고르브노프 카잔 공장은 투폴레프의 주력 생산시설로 민수 부문에서는 여객기를, 군수 부문에서는 투폴레프 160M, 블랙잭,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생산하는데요. 최근 푸틴의 특명에 따라 투폴레프 160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4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팍다, 시제기를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번에도 러시아군 방공망을 유유히 피해 공장까지 접근했는데요. 폭격기 공장 인근에 배치된 러시아군 방공포대는 요격은커녕 탐지조차 하지 못하고 공장이 피격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투폴레프 160M 초음속 폭격기 생산과 차세대 폭격기 전력화 일정은 크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내륙 지역의 전략 군수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크렘린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네, 투폴레프 160M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야 이거 더 생산해 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겁니다. 현대화 개수를 완벽하게 이제 마쳤고 그 현대화 개수된 걸 팍다 차세대 폭격기 나오기 전까지 더 생산해서 써라 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죽음의 백조입니다. 미국에서 B1B를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자꾸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B1B는 색깔이 제색이에요. 짙은 색깔이에요. 그게 무슨 흰색입니까? 이게 백조입니다. 이거 흰색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추구되기 때문에 아직 페인트 칠을 안 해서 이 색깔인데 이게 백조, 죽음의 백조예요. 투폴레프 160.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폭격기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초음속 폭격기. 미국의 B1B와 비견되는 근데 덩치는 더 크고 능력은 좀 떨어지고 아무튼 그런 폭격기 생산 시설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뭐야 이거 하고 찍었는데 이 버섯 구름이 확 피어오르고 여기저기서 폭발이 여러 차례 식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버섯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탄도중량을 가진 드론이 내습을 해서 또 유포까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드론 투폴레프 카잔 공장은 여기 공장이 있고
이제 비행기 만들면 또 띄워봐야 되니까 이렇게 활주로까지 있어요. 우리 사천에 있는 우리 한국의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도 활주로 있죠. 물론 사천 비행단으로 같이 쓰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체 활주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 이제 또 저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해서 여러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만든 UJ-22로 보이죠? 이런 드론이 날아가서 때렸다. 그런데 이 드론이 때릴 때까지도 공습 경보는 전혀 울리지 않았다. 그 말은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이 드론들이 이 투플레프 공장만 때린 게 아니고 그 인근에서 투플레프 공장을 위해서 이 방공을 위해서 전자전 이 공격을 하는 그 전자전 기지까지 때려서 파괴시켰다라고 하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고 일어나면 이런 공격을 받은 소식을 계속 듣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는 팍다, 그 팍다의 시제품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그게 파괴가 됐다면 그 팍다 생산 일정이 한 2, 3년 밀릴 수도 있겠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양산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만들고 있다가 파괴가 되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투플래프 160 블랙잭, 그리고 투플래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오버홀 정비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기대가 큰데요. 그 소식 들어오면 나중에 단신으로라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